자, 여러분 2학년 2학기에 이제 확률의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이제 드디어 경우의 수를 다 배우고 확률이란 것을 배울 거야. 확률이란 걸 배울 건데, 혹시 여러분들 조금 이제 기억력이 좋은 학생들은 선생님이 요 확률과 통계, 이제 확률이란 단어 자체를 처음 시작할 때 경우의 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확률을 배울 건데, 이 확률이라는 것은 결국 이 경우의 수들을 이용해 가지고 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자, 기억이 난다면은 결국 우리는 지금 이 확률을 구할 때 뭘 이용해야 되느냐? 경우의 수를 이용해야 된다. 일단 요것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한 상태로 이 수업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선생님이 지금 이 교재를 쭉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교과서라든가 이런 교육 지침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이게 생각을 해봤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좋을까 사실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자, 일단 지금 선생님이 확률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싹 다 무시하고, 아, 확률이란 게 이런 거다라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 알려줄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냥 그래서 결국 뭔데?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구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볼 테니까, 일단은 선생님 얘기를 한번 잘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우리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확률,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거야. 아까 우리 제일 처음 배웠어. 어떤 시행을 하고, 이 시행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자, 근데 이 사건에는 항상 뭐가 주어진다고? 조건이 주어진다고 그랬어. 어떤 조건이 주어진 사건이 일어날, 우리는 처음에 뭘 구했지? 경우의 수를 구했지. 그러면은 이 경우의 수가 전체 사건 대비해가지고 얼마나 나올 것이냐, 이게 확률이거든. 이거 나중에 다 가르쳐 줄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말로만 들어.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한번 해보자 이거야. 해보자. 예를 들면 우리 확률하면 우리 보통 퍼센트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한번 우리가 동전을 던지는 시행을 한번 해보자고. 자, 동전을 던지자. 자, 동전을 던질 텐데, 자, 얘는 그럼 결국에는 뭐가 나올 거냐면은 보통, 자, 앞면이 나올 것이냐, 뒷면이 나올 것이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자,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우리 이게 딱 서는 거, 이건 없는 거라고 가정을 하자고,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자,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러면은, 자, 앞면이 나올 확률은 몇일까? 뒷면이 나올 확률은 몇일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그냥 이런 수학적인 배경 지식 없이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확률이라든가 퍼센트를 생각한다면은 앞면이 나올 확률이 한 50% 정도 될 것 같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한 50% 정도 될 것 같지 않니? 보통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우리 생각해봐. 이 50%는 수학적으로는 얘가 100분율이기 때문에 2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고, 얘 뒷면이 나오는 50%도 당연히 2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다. 사실 수학적으로 얘가 확률이 맞다고. 얘가 확률이 맞아.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고민을 해보잖아요. 선생님 이걸 가르쳐 주는데 이유가 있어요. 원래 수학과 교육 과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도록 되어 있어.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그럴 수 있구나라는 거 정도로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자, 그런데 우리 있잖아, 실제로 그러면은 동전이란 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어떻게 추상적으로 수학적으로만 딱 생각하는 거 말고 실제 동전을 던져보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야. 지금부터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야. 자, 동전을 예를 들어서 10번을 던졌어. 10번을 던지면은 내가 실제 너희들도 지금 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던져보자고. 10번 던졌을 때 정말로 앞면이 5번이 나오고 뒷면이 5번이 나오게 될까? 자, 아닐 확률도 꽤 높지 않을까? 아니, 그럼 선생님, 저 동전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가 아니네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100번을 던진다면, 실제로 앞면이, 우리 보통 앞면이라고 하면은 헤드라고 해가지고 H를 씁니다. 앞면이 50번이 나오고, 자, 뒷면은 테일이라고 해가지고 T를 많이 써. 그럼 T는 뒷면이 50번이 딱 정확히 나올 것인가? 자,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1000번을 던진다고 한다면, 앞면이 500번이 나오고 뒷면이 500번이 나올 것이냐? 자, 요것들을 고민을 해보자는 거야. 자, 실제로 그냥
10번밖에 이렇게 우리가 시행한 횟수가 몇 개가 안 되면은 실제로 정확하게 5 이렇게 나오기가 사실 어려울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해봐도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횟수를 자 100번으로 늘리면은 자 정확히 50은 아니더라도 뭐 40, 60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4, 6, 뭐 3, 7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조금 그 어떤 수치의 그 차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요 얘기야. 이게 아직 해보진 않아서 정확히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100번에서 또 1000번까지 늘리고 조금 더 많이 늘려가지고 10,000번으로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엄청나게 많이 늘려나간다면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자 앞면과 뒷면이 나올 경우의 수 자체가 거의 절반에 가까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바로 확률이야. 자 봅시다. 지금 선생님이 우리 지금 이 확률이라는 것을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구했어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구했는데 자 여기 위에서 있는 게 바로 수학적인 확률입니다. 이게 수학적 확률이야. 이것은 적응적으로 이게 우리가 사고 실험을 통해서 하는 거야. 자, 앞으로 나오거나 뒤로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인데, 자, 이 수학적 확률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두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동일하다. 예를 들어서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동전의 무게를 조금 이렇게 차이를 더 가지고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앞면이 계속 되게 많이 나오게 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동전이 균일하게 되어 있어서 정말 앞면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상황과 뒷면이 나올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이미 가정을 해둔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겁니다. 주사위를 던지는 것도 마찬가지야. 주사위를 던지는 것도 1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경우, 2가 나올 수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동일하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수학적인 확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면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그 정확히 절반이야. 우리는 알 수 없어. 5대 5야. 알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얘가 우리가 머릿속에 이미 사건이 앞면이 나올 수 있는 것과 뒷면이 나올 수 있는 게 정확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50% 얘가 50%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거에 비해서 요 밑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거 실제로 다 해봤잖아. 실제로 다 해보고 숫자를 막 세봤다는 거잖아. 세봤다는 거.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린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 여기 설명은 되어 있어요. 보면은 216페이지 보면은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라고 해가지고 맨 위에 있으니까 이거 선생님이 그냥 다 해준 얘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 그냥 통계적 확률은 실제로 막 해봤다는 거예요. 엄청 많이 해봐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정도의 값으로 계속 숫자가 좁혀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 이게 바로 통계적 확률이고, 자, 수학적 확률은 우리가 이것이 일어날 상황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정확하게 나눠주는 걸 우리 수학적 확률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얘는 통계적 확률이고 수학적 확률이고 어떤 게 정확하냐? 자, 일단은 우리는 어떤 걸 사용할 거냐면 수학적 확률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통계적 확률은 일단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이거 몇 번 할 수 있어? 실제로 내가 10,000번을 했어. 10,000번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10,000번을 해가지고 정확히 5,000번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그 10,000번을 했으면은 10,000번까지가 딱 끊어놓고 통계적 확률 앞면이 나올 확률이 좀 높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이거지. 10만 번을 해보면 어떻게 될 건데? 100만 번, 1000만 번, 억 번을 해보면 어떻게 될 건데? 알 수 없다는 거야. 알 수 없고 그냥 어떤 하나의 값을 향해 비슷하게 가는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 정확한 통계적 확률이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확률이라는 것은 결국 뭘 할 거냐면 이렇게 수학적 확률을 배울 겁니다. 수학적 확률을 계산을 할 거야.
자, 우리가 지금부터는 그냥 수학적 확률을 그냥 확률이라고 할 거다라는 거 정도로 일단 여기서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자,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는데 우린 결국 수학적 확률이란 것을 이제 그 메인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 수학 문제에서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수학적 확률을 의미한다라는 것 정도로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수학적 확률이 이렇게 2분의 1, 2분의 1로 정확하게 딱 우리가 구분해가지고 나타낼 수 있다라는 그 이유는, 그 전제 조건은 바로 이거. 어떤 사건이 일어날 어떤 상황이나 경우가 완전히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미 가정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것이다 라는 거로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별로 어렵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그냥, 근데 이 개념을 좀 알고 있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 설명해 준 거니까 이렇게 하고, 자, 일단은 이거 싹 다 지운 다음에 그냥 지금부터는 이 수학적 확률을 통해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방법을 그냥 알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확률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저 여기 앞에 있는 213페이지 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 그리고 이제 214페이지 중간까지 있는 내용은 선생님이 앞서서 얘기한 이 통계적 확률이란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 것이니까 한번 쭉 읽어볼 수 있도록 하고, 결국 우리가 하는 건 뭐다? 수학적 확률인데, 자, 수학적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이거야. 어떤 사건이 있다고 하죠. 어떤 시행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사건이 있자. 사건을 우리가 A라고 한번 해볼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우리는 이 확률을 보통 영어로는 이 probability라고 그래가지고 P를 많이 써요. P. 자, P라는 확률인데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보통 우리가 P, A 요렇게도 많이 씁니다. 이게 고등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많이 쓰게 될 거야. 근데 지금 뭐 중학교 과정에서 그냥 P라고만 쓰니까 일단 그것은 너무 생각하지 말고, 이런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자, 전체 경우의 수분에 자,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야. 자, 요거를 이따 아까 그냥 우리 동전 던지기 했었던 거에 그대로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 자, 동전을 내가 던졌어. 그러면 거기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동전을 던져서, 자, 앞면이 나올 확률. 얘를 구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봐봐, 우리가 동전을 던지면은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뭐야? 자,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었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야? 두 가지야. 두 가지. 그 중에 우리가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그냥 앞면이 나오는 거 딱 하나밖에 없잖아. 한 가지. 요거밖에 없어. 그래서 얘 앞면이 나올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 경우의 수 2개 분의 앞면이 나올 경우의 수 1개 해가지고 2분의 1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예상했던 그냥 뭐 사고 실험으로 생각을 했던 그 수치와 완전히 동일하게 되지. 자, 동전 말고도 더 많이 활용되는 게 뭐냐? 주사위겠지, 주사위. 왜 주사위나 동전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나도. 자, 주사위가 있어. 주사위가 있는데 주사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봅시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총 1, 2, 3, 4, 5, 6 해가지고 총 6개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 1의 눈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 나올 때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게 끝이야. 자, 조금만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주사위에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자, 일단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6가지니까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 3의 배수는 3도 있고 6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3이 나와도 되고 6이 나와도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3이 나와도 이 사건에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되는 거고, 6이 나와도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된다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되기 때문에 얘는 약분해가지고 3분의
1 이런 식으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려울 거 있습니까? 자, 이게 있잖아.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확률은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런데 중학교 수준에서 우리가 배우는 이 확률과 통계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우니까 그냥 머릿속에 사실 주사위하고 동전 말고는 거의 없어. 강의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자, 여기 있는 예제 11번에 있는 거 일단 1번은 너무 쉬우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 근데 2번 같은 경우 한번 보자고. 자, 서로 다른 동전, 서로 다른, 자, 서로 다른 나왔어. 서로 다른 동전 두 개가 있어. 근데 얘가 있잖아. 둘 다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보자. 앞면, 어떤 경우의 수들이 우리가 존재하는지 보자. 예를 들어서 이 서로 다른 동전을 내가 100원짜리랑 500원짜리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자, 100원짜리 동전과 500원짜리 동전이 있는데, 자, 둘 다 앞면, 자, 우리 그냥 선생님이 그냥 영어로 쓸게. 앞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지, 둘 다. 그리고 100원짜리 동전은 앞면인데 500원짜리 동전은 뒷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야. 자, 그리고 100원짜리 동전이 뒷면이 나오고 500원짜리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 경우 모두 뒷면이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겠지. 그렇지. 봐봐. 총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까? 네 가지 경우야. 이 네 가지 경우가 어떻게 구해지는지도 우리 좀 지난번에 우리 조합이란다. 미안하다. 그 뽑기 했던 걸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100원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야. 앞면과 뒷면. 자, 500원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두 가지지. 앞면과 뒷면. 그러니까 얘네 둘이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곱해가지고 총 경우의 수는 4가 된다. 우리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자, 이렇게 써보는 거 연습 많이 해보셔야 돼요. 써보는 거. 자, 이렇게 됐을 때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일단은 모든 경우의 수는, 자, 모든 경우의 수는 네 가지지. 요 하나, 둘, 셋, 네 가지잖아. 네 가지 중에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 자,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요 하나밖에 없잖아. 요거 하나밖에 없는 경우의 수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몇 개? 4분의 1. 이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한번 봅시다. 서로 다른 주사위야, 이번에는. 야, 주사위가 서로 다르냐. 서다 주사위.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졌는데 나온 눈의 수가, 이게 서로 다른 주사위가, 예를 들어서 A 주사위가 있고 B 주사위가 있는데 나올 수 있는 거, 여기서 A에서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6가지고 B에서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도 6가지가 되겠지. 그럼 뭐야? 곱하면은 총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은 36가지입니다. 6, 6은 36이잖아. 그렇지? 그래,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일단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36가지인데 A라는 과 B의 눈이 같아야 돼. 그럼 얘가 1, 1이거나 2, 2거나 3, 3이거나 4, 4거나 5, 5거나 6, 6인 총 6가지의 경우밖에 없지 않겠니? 그지? 그럼 총 36가지 경우에서 A와 B의 주사위의 눈이 같을 확률은 총 6가지의 경우의 수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얘는 6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가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봐봐. 별로 어렵진 않은데, 자, 가끔씩 학생들이 이 확률 같은 게에서는 잠깐 생각 잘못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 좀 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자, 216페이지에 나오는 도형에서의 확률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실제로 선생님이 조금 애매모호하기는 한데, 이게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 그런데 이제 너희들 이제 가르치는 2015 개정교육과정 그 고지를 봐도 이 통계적 확률을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 이런 말은 사실은 없어요. 없고, 그러고 실제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게 사라졌어요.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게. 이 기하학적 확률을 내가 이거 가르쳐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쨌든 그냥 간단하니까, 중학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주 간단하니까 우리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것도 하나만 알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기하학적 확률은 도형의 면적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걸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나한테 읽어봐. 별로 어려울 건 없으니까. 이런 거야.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관역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 관역이 있어. 관역이 몇이냐면은 반지름을 내가 얘를 10이라고 한번 더 볼게. 센티미터도 되고 미터도 되고 상관없어요. 10이라는 관역이 있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10점짜리 관역을 여기 하나만
넣어볼게. 이 10점짜리 관역의 반지름은 1이야. 1. 그럼 내가 여기 있잖아. 저쪽에서 화살을 여기다 딱 쏠 거야. 화살을 쏠 건데 내가 10점에 맞출 확률 이런 것들을 한번 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야. 내가 딱 관역을 화살을 딱 쐈는데 10점에 딱 맞출 확률. 자, 이러면서 뭐 조건이 많이 붙어야 됩니다. 뭐냐면은 무조건 이 안에, 큰 원 안에는 맞춘다.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요 선에 맞추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자, 10점에 맞출 확률은 내가 맞출 수 있는 데가 요만큼이잖아. 이만큼 큰 거잖아. 이만큼 큰 거에서 내가 이 안에 맞출 수 있느냐 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 전체 넓이분의 내가 구하고자 하는 맞추고자 하는 요 관역의 넓이. 이건 뭐 10점이라고 하잖아. 10점짜리 관역의 넓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뭐지? 봐봐. 이것도 똑같은 경우야. 전체 경우의 수는 내가 쏘면은 여기 오만 대 있는데 여기 있는 다에 맞출 수 있는 그 경우의 수 중에 요만큼 맞출 수 있는 경우의 수라서 이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 얘도 무한대고 사실 얘도 무한대가 돼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간단하게 면적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이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자, 전체 넓이는 몇입니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100파이가 되겠지. 전체 넓이는 100파이예요. 자, 그 중에 내가 반지름 1이라고 그랬잖아.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파이 r 제곱이니까 그냥 파이가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랑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우리가 이 관역에서 10점을 맞출 확률이라는 것은 결국 100분의 1 이런 확률을 가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이건 뭐 나중에 이제 닮음을 이용해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절대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기하학적 확률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거야. 예를 들면 12번도 너무 쉬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자. 뭐냐 봐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을 9등분한 표적의 화살표인데 9등분한데 2개에 들어갈 확률 그럼 그냥 9분의 2야. 전체 9개의 면적 중에 그중에 2개의 면적에 들어가는 확률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그냥 9분의 2가 되겠지. 자, 요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앞에 뒤에 있는 217페이지에 있는 개념 체크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있는 확률의 성질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218페이지에 있는 우리 확률의 성질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이제 확률의 성질은 우리 간단해. 어떤 확률이란 것은 간단하게 일단 결론부터 얘기해 줄게. 어떤 확률이란 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숫자 0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고요. 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볼 수 있도록 하자. 자, 확률 P라는 것은 전체 경우의 수분에 그 다음에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라고 그랬어. 이것만 생각하면은 당연하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어. 자, 봐봐. 전체 경우의 수란 건 항상 존재하겠지. 전체 경우의 수 항상 존재할 거야. 자, 그 중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인데, 경우의 수를 우리는 확률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경우의 수가 하나도 없다면 우리 이건 P가 0이 되겠지. 확률이 제로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포함한다면 얘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지. 자, 전체 경우의 수분의 전체 경우의 수니까 당연히 이때는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지.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내가 어떤 전체 경우의 수보다 그 안에 들어있어야 할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더 많을 수가 있을까? 없습니다. 없어. 전체 경우의 수보다 어떻게 더 많이 나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이런 거지. 7의 눈이 나올 확률. 이거 뭐 0이잖아. 사건 A를 우리가 7의 눈이 나오는 경우라고 해보자. 그럼 6분의 0이야. 그래서 그냥 0이야. 그런데 동전을 던졌을 때 1, 2, 3, 4, 5, 6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 이걸 또 사건 A라고 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러면은 무조건 나오잖아. 그 6개 중에 6개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전체 경우의 수는 우리가 1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확률이라는 것은 저 0에서 1 사이에 어떤 값을 무조건 갖게 되고, 자, 확률이 0이라는 거 사건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일어나는 사람. 무조건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가 상정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딱 되는데, 자, 예제 13번 그냥 봅시다. 1, 2, 3, 4라는 카드가 있어. 자, 1, 2, 3, 4라는 카드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만든 수가 짝수일 확률을 보자. 짝수일 확률. 자, 그러면은 이 4개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경우의 수는, 자, 2개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 4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3개이기 때문에 총 12가지의 경우가 우리는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자, 경우의 수 구할 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하나하나 직접 해보라고. 짝수가 되려면은 어떤 숫자가 10의 자리에 있고 2가 들어오는 경우와 어떤 숫자가 10의 자리에 있고 1의 자리 숫자에 4가 들어오는 2가지의 경우가 있을 텐데, 자, 이렇게 될 경우에 2를 빼놨으니까 1, 3, 4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올 테니까 이 경우의 수는 총 3가지. 자, 4 같은 경우는 4가 들어왔으니까 1, 2, 3 중에 여기 하나가 들어와야 되니까 2 같은 경우도 3가지 이렇게 된다. 근데 2인 경우 4인 경우는 서로 독립된 상황이잖아. 다른 상황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 2개를 더해가지고 총 6가지 경우가 짝수가 나오는 경우라는 거지. 그러면은 12분의 6 해가지고 얘는 2분의 1이야. 사실 여기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1번 문제입니다. 네. 자, 두 번째 봐봐. 만든 수가 5의 배수일 확률. 5의 배수가 되려면 1의 자리 숫자가 0 아니면 5가 나와야 되는데 0도 없고 5도 없어요. 그럼 뭐야? 0이야. 0. 확률이 제로라고, 제로. 5 배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렇지? 두 번째, 만든 수가 50 이하일 확률. 그러니까 50 이하일 확률은 뭐야? 봐봐. 제일 큰 수가 43 아니니? 그럼 전부 다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숫자는 다 50 이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확률은 그냥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장 봅시다. 자, 우리 이거 Q75 보면은 우리가 이게 이제 나중에 여사건의 확률이다 뭐 이런 얘기로 나오게 되는데, 이건 진짜 고등학교 가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거야. 어떤 사건 A가. 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한번 P라고 한번 더 볼게. P가. 그러면은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은 전체에서 P가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건 A라는 것하고 사건 A가 아닌 것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으니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요만큼이 있고,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이렇게 있으면은 실제로 얘랑 얘 더하면 사실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거 아니야. 전체 경우의 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랑 얘 더하면 어떻게 돼야 돼? 1이 나와야 돼. 전체 경우의 수니까. 그러니까 얘랑 얘가 없어지기 때문에 1이 나오게 되겠지. 얘를 더했을 때. 자, 요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은, 자, 이제 요거 다음 장에 보면 우리가 또 나오게 될 텐데,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확률을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가 있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얘가 아닌 경우를 구해가지고 P를 거꾸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볼게. 예를 들면은 1부터 10까지의 카드가 있다고 치자. 여기서 내가 한 장을 뽑을 건데 이때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 우리가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는 1부터 10까지니까 총 10가지 경우가 될 것이고, 소수의 눈은 뭐야? 자, 2, 3, 5,
7. 얘네가 소수의 눈이잖아. 얘네가 소수의 눈이라기 때문에 10분의 4. 이렇게 돼가지고 얘는 5분의 2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자, 소수의 눈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소수의 눈이 아니려면 일단 경우의 수는 10 그대로 나올 것이고, 그런데 얘는 1, 4, 5, 6, 8, 9, 10 해가지고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5분의 3이고, 얘는 실제로 1-5분의 2하고 같잖아. 1에서 얘를 뺀 것과 동일하잖아. 근데 생각해봐. 소수의 눈이 나올 경우의 수는 이렇게 4개고, 소수의 눈이 아니라는 것은 나머지 전부일 거 아니야. 그지? 나머지 전부일 테니까 얘랑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합치면 당연히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할 때 실제로 얘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으로 완전히 딱 구분이 되는 경우, 하나의 사건으로 딱 구분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1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을 빼줌으로써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예제 14번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뭐니? 서로 다른 주사위 2개, 이번엔 주사위가 나왔습니다. 주사위를 2개를 던질 거야. 서로 다른 주사위를 2개를 던지는데 서로 다른 눈이 나올 확률이야. 자, 서로 다른 주사위가 2개 던집니다. 동시에 나온다고. 그러면은 총 경우의 수는 36가지야. 36가지. 자, 그런데 서로 다른 눈이 나올 확률이잖아. 그러면은 얘가 1, 1, 1, 2, 2, 3, 3 이것 말고 나머지 전부 다야. 그럼 너무 많지 않니? 너무 많아. 이걸 하나하나 다 세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이것을 요걸로 어렵지 않게 좀 풀면은 얘가 1 빼기 같은 눈이 같은 눈이 나올 확률. 자, 얘를 구해주면 얘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거지. 그러면 우리 봐봐. 자, 1 빼기 같은 눈이 나올 확률은 36분의 6이었지. 그 6분의 1이었다고. 6분의 1. 그러니까 얘는 6분의 5가 될 거야. 그러니까 결국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서로 다른 눈이 나올 경우의 수는 30가지가 나온다는 거지. 30가지. 6개 빼고 총 36가지 중에 6개는 2개의 눈이 같은 경우잖아. 6개 1, 1, 2, 2, 3, 3 해가지고 6, 6까지는. 그럼 걔네들 빼고 6가지 종류 빼면은 나머지 30가지는 실제로 주사위 2개가 다 다른 눈이 나오는 것이고, 이럴 경우에 6분의 5. 약분하면 얘랑 똑같잖아. 그래서 이렇게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2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우 여러분들 되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겁니다. 이제 가위바위보밖에 아마 여러분들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예시는 이 가위바위보 말고는 없을 거야. 가위바위보 말고는 절대 없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가위바위보 같은 경우는 한번 봅시다. 우리가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다고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낼 수 있는 게 3개고 이 사람이 낼 수 있는 게 3개야. 그러니까 총 경우의 수는 몇 개주야? 총 경우의 수는 일단은 9가지입니다. 얘도 3개 낼 수 있고 얘도 3개 낼 수 있으니까 곱해버리면 우리가 9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 자, 그런데 내가 만약 이길 수 있는 경우는, 내가 가위를 냈을 때 얘가 보자기를 내면 내가 이기는 거고, 얘가 보자기를 냈을 때 얘가 주먹을 내면 내가 이기는 거고, 내가 주먹을 냈을 때 얘가 가위를 내면 이기는 거잖아. 총 3가지 경우가 있다고. 내가 이기는 경우, 내가 이기는 경우, 그러면은 얘는 자, 9분의 총 3가지 경우이기 때문에 3분의 1이야. 자, 내가 이기는 경우가 3분의 1이니까 내가 지는 경우는 3분의 2겠네요. 이렇게 착각하는 착우를 범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얘는 소수의 1부터 10까지의 모든 경우가 소수이거나 아니거나로 나눌 수 있지만, 얘는 내가 이기거나 지거나 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있잖아. 비기거나.
그래서 얘네들은 따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지는 경우도 3분의 1이고 내가 비기는 경우도 3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지. 요거 여러분들 헷갈리면 절대로 안 되니까 실제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맨날 이거 경우의 수라든가 확률 같은 거 할 때는 실제로 써보고 하나하나 비교해 보는 것을 먼저 습관화를 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 지거나 이기거나 애들 이것만 생각한다니까 비기거나를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도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고, 자, 221페이지에 있는 내용까지 보고 우리 이제 222페이지 마지막, 오늘 수업의 마지막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 222페이지에 적어도 땡땡일 확률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얘기인데, 자, 뭐뭐에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그걸 사용하면 돼요. 만약에 내가 이런 거 P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있으면은 내가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죠.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P라고 한다면은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우리가 1-P라고 그랬잖아. 그지? 요것을 활용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봐봐.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렇게 가지고 풀이하는 과정이 너무 어려운 경우, 어렵거나 뭐 복잡하거나 막 경우의 수가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자는 거야. 자, 여기서 일단 여기 내용은 한번 봐봐. 이번 수학 시험 진짜 어렵대. 그러니까 뭐 괜찮아. 적어도 하나는 맞겠지. 그러니까 얘 머릿속에 하나, 내가 다 틀리기야 하겠어? 요런 뜻이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라는 것은 그냥 적어도 내가 하나는 맞겠지라는 것은 다 틀리진 않았겠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적어도가 포함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주냐 한번 봅시다. 여기에 서로 다른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자, 서로 다른 동전을 동전을 어떻게 3개, 동전 3개 던졌을 때 적어도 자, 적어도 나왔어.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 나올 확률.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전 3개를 던졌을 때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 나올 확률. 자, 그러면 이거 있잖아. 가장 고전적인 방법으로 내가 한번 풀어볼 테니까 보자. 내 고전적인 방법은 뭐야? 실제로 다 해보라고 그랬지. 다 해보는 거야. 자, 서로 다른 동전을 내가 하나는 10원짜리, 하나는 50원짜리, 하나는 100원짜리라고 한번 해볼게. 자, 전부 다 앞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지. 앞면, 뒷면, 뒷면, 앞면. 자, 이렇게 3가지요. 지금 앞에 나와서. 그런 다음에 이제 T가 하나씩 있는 경우를 하면은 뒷면, 앞면. 자, 이렇게 총 4가지 경우가 있어. 자, 이번에는 자, 뭐 이제 T가 2개씩 있는 경우를 한번 해보자. 자, 뒷면, 앞면, 뒷면, 앞면. 자, 그리고 전부 다 뒷면. 이렇게 해가지고 총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 자, 일단은 여러분, 나는 이제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 말고 또 있나? 또 없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게 될 텐데 8가지가 다예요. 왜 그러냐? 10원짜리가 나올 거 앞에 앞면, 뒷면 2개. 50원짜리가 나올 수 있는 거 앞면, 뒷면 2개. 100원짜리가 나올 수 있는 거 앞면, 뒷면 2개니까 이거 3개 곱하면은 8이잖아. 총 경우의 수는 8가지밖에 안 나와요. 8가지밖에 안 나오고 요거밖에 있는데, 자,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 나와. 그러니까 이 적어도 한 개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적어도 한 개라고 하면은, 자, 앞면이 한 개여도 상관없고 2개여도 상관없고 3개여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야. 요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 앞면이 한 개여도 2개여도 3개여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야 이게. 앞면이 한 개여도 2개여도 3개여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자, 가장 고전적인 방법 이게 다 보는 거야. 야, 앞면 있네. 앞면 있어. 앞면 있어. 앞면도 앞면 다 앞면 있네. 얘는 앞면 없다. 앞면이 한 개도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총 8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한 가지 경우, 딱
요거밖에 안 나올 확률 8분의 1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자, 이게 가장 고전적이고 그러니까 가장 노가다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한 번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많이 해봤어야지 실제로 복잡한, 물론 중학교 과정에서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나오지 않아. 고등학교 가가지고 확률과 통계에서 애들 있잖아, 실제로 손으로 안 해보는 습관을 많이 기르다 보니까 문제 풀이할 때 굉장히 오류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손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습관을 좀 해볼 수 있도록, 들여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냥 그렇게 하자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부터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볼 것이냐.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 나올 확률이니까 이렇게 다 써가지고 하는 경우가 일단 첫 번째 경우가 될 것이고, 자, 두 번째 경우에 좀 노가다는 요런 거야. 자, 이것도 여러분들 할 줄 알아야 돼. 뭐냐면은, 자, 앞면이 한 개인 경우 몇 가지야? 세 가지야. 그치? 앞면이 한 개인 경우 요거잖아. 자, 100원짜리 앞면이 한 개인 경우니까, 자, 요거 100원짜리만 앞면인 경우, 50원짜리만 앞면인 경우, 10원짜리만 앞면인 경우, 총 세 가지가 있겠지. 그치? 자, 두 번째, 앞면이, 자, 두 개인 경우는 몇 가지가 되냐? 두 개인 경우, 앞면이 두 개인 경우, 자, 10원 50원이 앞면인 경우, 10원 100원이 앞면인 경우, 50원과 10원이 앞면인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 총 세 가지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앞면이 세 개인 경우도 다 한번 헤아려 보자고. 세 개인 경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 한 가지. 자, 그거 봐. 그러면은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 나올 확률은 총 8가지 중에 몇 가지야? 7가지. 자, 총 8가지 중에 7개의 경우는 뭐라고? 앞면이 적어도 한 개는 나올 확률이 8분의 7이라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이거 잘못 얘기해줬어. 다시 한번 선생님 영상에다가는 좀 수정을 할게. 자, 8분의 1이 아니라, 적어도 한 개가 아니라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올 확률이 8분의 1이라는 거야. 내가 사실 지금 이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아까 먼저 설명을 해줘 버렸네. 자, 봅시다. 어쨌든 봐봐. 여기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은, 서로 다른 동작 조건에서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 나올 확률은 총 이렇게 7가지가 있는 거야. 7가지. 그렇지? 그래서 8분의 7, 이게 답이 됩니다. 이게 답이 돼야 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8분의 7 답이 나왔잖아. 자, 총 2가지 방법. 자, 노가다를 해가지고 실제로 해보는 노가다를 사용하는 방법 2가지를 일단 확인을 해봤고, 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거 요거야. 자,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적어도 한 개가 나온다는 것은 전부 다 뒷면은 아니란 소리잖아. 전부 다 뒷면은 아니다. 이거기 때문에, 자, 전부 다 뒷면인 확률을 구해서 1에서 얘를 빼줘도 우리가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 얘기지. 그게 바로 이거야. 전부 다 뒷면인 확률이 8분의 1이기 때문에 얘에서 1을 빼주면은 얘는 8분의 7이 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쉽게 수학적인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앞에 조금 더 헷갈렸는데 어쨌든 일단 요렇게 문제 풀이하는 방법은 요거 하나, 요거 2가지, 요거 3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실제로 고등학교 가가지고 여러분들 확률과 통계할 때는 요 방법과 요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거야. 물론 이것도 사용을 하지. 근데 그게 엄청 쉬운 문제인 경우만 사용할 수 것이고, 나머지 저거랑 요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좀 어려운 문제에서 실제로 그 경우를 하나하나 우리가 써보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제 15번은 이거 보면서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확률의 성질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자, 다음 시간에 우리 확률의 계산도 지난번처럼 뭐 고배법칙, 하배법칙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교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수업 듣느라고 고생했고, 다음 시간 이제 마지막 확률의 성질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어요.